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비티냐가 공존하면서 중원에 있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둘은 포지션 라이벌로 평가됐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사전 기자회견장에서 이강인과 비티냐가 경쟁 중인가? 란 질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좋은 선수들은 같이 뛸 수 있다. 둘은 윙어 미드필더로 나설 수 있으며 한 명은 중앙에, 다른 한 명은 측면에 있을 수도 있다. 한 명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다른 한 명은 벤치에 있을 수도 있다. 둘 다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다. 모든 게 가능하다고 답했었습니다. 이강인을 두고 프랑스 푼 메르카토는 음바페가 골문에서 마무리를 하기 전 나머지 장면은 이강인이 만들었다. 이강인은 공을 소유하며 조율을 해 PSG가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엔리케 감독이 신뢰를 보내는 이유를 증명하듯 자신보다는 팀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바쳤다고 했습니다. 음바페와 평점이 같았습니다. 6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89%, 터치 43회, 슈팅 블록 1회, 드리블 성공 4회 중 3회 성공, 그라운드 경합 승리 6회, 피파울 3회, 인터셉트 2회 등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여기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제롬 로탕은 이강인을 선발로 내보내야 한다. 그와 주전 경쟁 중인 비티냐와 비교해보자. 이강인은 비티냐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다. 기술이 좋아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발기술도 훌륭하다. 상대가 강하면서 압박을 잘하는 팀이라면 이강인 같은 선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를 책임졌던 디디에 도마. 이강인은 상대 압박을 이겨낼 줄 안다. 기술과 배포가 상당하다. 겁이 없어 상대 압박도 잘 뚫을 수 있다. 중원에서 쓰기 매우 적합한 선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풀타임을 부여했습니다. 후반에 덴벨레와 무키엘레, 솔레르를 불러들이고 콜로 무아니, 밀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등을 투입하며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이강인은 벤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강인의 패스와 공격성이 지금까지 화제였다면 이번 10명이서 뛴 경기를 통해 수비 헌신에도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도 수적 열세를 이겨낸 데 만족한다.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기였지만 긍정적인 대목이 있었다. 특히 수비에서 우리는 아주 견고했다. 르아브르의 골을 내주지 않고 승리한 건 아주 좋은 결과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팀 승리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정신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 명이 부족해도 평소처럼 아름다운 플레이를 펼쳤다며 수비가 좋았다. 오늘 플레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공과 역습을 모두 펼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다라고 박수쳤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이날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3회로 1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었고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 잘 안착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이강인은 시즌 평점 7.18을 기록 중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통계 점수인데요. 팀에서 6번째로 높은 평점에 해당합니다. 실제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평가를 하며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할 때 빛이 나는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리오넬 메시와의 비교가 등장하며 커졌었는데요. 이강인을 메시와 비교한 인물은 바로 PSG와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다비 지놀라였습니다. 지놀라는 방송에서 이강인을 언급하며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메시와의 비교까지 등장하니 이강인에 대한 팬들의 시선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이처럼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더욱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격진에 이강인 선수를 뛰게 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덴벨레 선수는 번뜩이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으나 저기서 저걸 놓치나? 하면 무조건 덴벨레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복이 있는 선수인데요. 유리몸이라 시즌의 절반은 항상 날렸던 선수라 빨리 날리면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부상으로 빠지지 않은 이상은 엔리케가 워낙 좋아하기에 계속해서 중용할 것 같습니다. 결승점 기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를 공격 라인에 배치해서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음바페도 살리고 PSG도 살리고 이강인 선수도 더욱 빛이 날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를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창조적으로 공격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경기에 관여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더욱 공격에 관여해야 할 선수는 이강인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가 개입하여 기점 패스가 나왔고 덴벨레에 이어 음바페 선수의 멋진 마무리로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경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풀타임으로 뛰며 수비적으로도 헌신하였고 결국 비티냐의 결승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탈압박하며 불간수를 정말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숫자 결세로 인해 더욱 공격 가담을 하지 못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중원 미드필더 라인이 아닌 공격 라인에 배치되어서 키패스를 뿌리고 더욱 창조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해야 음바페도 살아나고 PSG도 살아날 것입니다. 괜히 프랑스 레전드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강인 선수를 메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를 미드필더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강인의 공격 재능을 더욱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엔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리그앙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으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올 시즌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는 이적시장, 리그앙 최고의 선수들이라며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프랑스 무대에 합류한 선수 중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선정했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시즌이 시작될 때 가장 효과적인 선수를 영입해 최고의 성과를 낸 선수를 분석할 시간이다. 리그 3분의 1 지점이 넘는 12라운드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신입생들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첫 번째로 PSG의 영입을 평가했는데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선수는 리카 에르난데스였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리카는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서 회복 중이었기에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며 리카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선수가 중원의 이강인이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역곡선을 그렸다. 처음 부상을 입고 교체 출전에 그치기도 했던 그는 아시안게임으로 결장했었는데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2,200만 유로 약 312억 원의 이적료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며 이강인이 자신의 활약으로 이미 이적료 가치를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이미 올 시즌 합류 직후 부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아시안게임과 10월 A매치 기간 이후 리그에서는 꾸준히 엔리케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선발로 출전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10월 당시 복귀 첫 경기였던 스트라스부르전에 선발로 나서며 몸 상태를 점검했고 브레스트전에서는 선발 출전과 더불어 리그앙 첫 공격 포인트도 신고했습니다.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의 골을 도우며 리그 첫 도움을 적립했습니다.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몽펠리에전에서는 팀의 대승을 이끄는 선제 결승골을 넣어 리그앙 득점까지 신고했습니다. 리그에서만큼은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의 선발 기용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리그앙 2주의 팀에도 2주 연속 뽑혔습니다. 브레스트전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10라운드 2주의 팀에 선정됐던 이강인은 이번 11라운드에서도 몽펠리에전 결승골을 바탕으로 활약을 인정받으며 2주 연속 2주의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리그앙 공식 사무국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은 지난 몽펠리에전에서 놀라운 골로 이번 시즌 PSG 선수단에서 자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그 8위에 위치해 있는 낭트인데요. 낭트를 상대로 오는 11 8연승에 도전하는 PSG입니다. 파비안 루이스도 부상이라 다시금 중원 자원으로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다시 한번 맹활약 펼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